느린 학습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이루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루다 학교 교사 김태윤입니다.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선입니다. 네, 선생님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어떻게 건강 관리들 잘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 보면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 코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네, 맞아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네, 이번에는요, 사회과학 영역에서 난이도는 중입니다.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주말에 진이는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려고 스마트폰으로 주간 일기예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주간 일기예보를 잘 보고 캠핑을 갈 수 있는지 미루어야 할지 결정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날씨. 음. 날씨 정말 중요하죠. 저희 학교도 행사 나갈 때, 외부 행사 나갈 때 선생님들이 일기예보 엄청 중요하게 보죠.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 박물관 한번 간 적 있었죠, 네. 선생님? 네네네. 추석 때쯤에서. 그쵸. 그날 저희 그 직업반은 비 쫄딱 맞고, 네, 아주 맞아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날도 맞아요. 그렇게 비 온다는 소식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나선 건데, 그쵸, 우선 없이. 네, 그렇게 많이 올 줄이야. 이 예보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개념적으로 확실히 알고 가야 아이들이 바깥 활동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주제가 이제 페이지 7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왜 신문이나 요즘에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그 첫 화면을 보면 그 오늘의 날씨와 강수 확률 같은 그런 그림, 마크, 그 픽토그램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최저 기온이 몇 도인지, 최고 기온이 몇 도인지, 혹은 비올 확률이 몇 %인지를 조금 저희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그림이요. 저희 강수 확률 표시되어 있는 그 구름에 이제 해 모양 있고 숫자 있는 그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를 또 우리 아이들한테 주지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선생님? 두 번째는 이제 그 맑음, 흐림, 뭐 비 혹은 눈, 이제 요런 그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떤 픽토그램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이제 그 모습은 흐림. 그러니까 저희가 화창한 날은 그냥 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흐린 날은 그 해 앞에 이렇게 구름이 그려져 있는 그런 표시를 보고 오늘은 날이 좀 흐리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 그림 기호가 보면 일기예보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은 이거 알 것도 같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게 어떤 그림 표시인지 이런 것들을 네. 또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는 것도. 네. 선생님 다음 거는 어떤 거를 확인해 보라고 나온 그림일까요? 온도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 하루 중에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이제 예시로 17도 퍼 29도라고 이제 중간에 턴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실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낮은 건 최저 기온, 숫자가 높은 거는 최고 기온인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장난 아니죠. 그렇죠. 17도가 얼만큼 최저 기온인지, 그렇죠. 29도에는 내가 도대체 어떤 옷을 이거까지 막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렵지만 어디까지 17도 최저 기온, 29도 최고 기온이라는 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저희 친구들은 이 온도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그 계절에 대한 개념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
뭐 날씨와 그냥 계절을 비교를 해서 자, 네네. 뭐 봄에는 요런 날씨는 뭐 요런 정도 온도가 지금 현재 확인하면 몇 도야. 또 굉장히 더울 때는 또 요 때는 지금 온도를 보면 몇 도야 라고 해서 계절로 저는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러고 보면 이 일기예보를 통해서 그림 표시나 그다음에 강수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기예보 자체가 사계절이기 때문에 이 기온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영상, 영하도 또 나오죠. 네. 그러면 또 겨울에는 영하 하면 또 마이너스를 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30도 넘으면 더운 거잖아요. 무더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은 마이너스 영하 되면 이제 추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중간의 온도를 봄, 가을 정도다라고 네. 좀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체감을 이렇게 가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외부 체험을 저희는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제 살펴야 될 것이 온도, 날씨.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활동을 하지를 않겠지만 이제 뭐 비가 오다 그친다 몇 시가량 뭐 강수 확률이 몇 %인데 요거는 거의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좀 체크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 뭐 이렇게 뭐 놀러 가실 때나 혹은 뭐 집안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조금 그런 준비나 상황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아이들이랑 혹시 이런 예보에 대한 그 수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박물관 갔을 때 네네. 유일하게 모든 반 아이들이 우산을 썼던 반이 저희 반입니다. 맞아요. 오, 맞아요. 이거를 미리 또 그게 알아보시고. 예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랑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 날씨 한번 보자는데 그때가 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외투를 챙겨 갈까 말까. 물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 이제 그걸 찾아보려다가 딱 저희 중간 시간에 비가 한 20% 30% 이렇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애들 혹시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챙기자 해서 들고 갔는데 때마침 버스에 내리자마자 비가 와서 오더라고요. 선생님의 성경지 어린 어린반만 박연생만만 돋보였던. 늘 네, 맞지 네. 않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옆반은 쭉 네, 저희는 부러워하면서 저희는 막 비닐 쓰고 막 정말 가관도 아니었거든요. 뭐 나름 추억은 있었는데. 그렇죠. 또 대처 방법도 알고. 네, 네. 근데 진짜 이런 이야기를 깊이 다루다 보니까 자립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상생활 자립인데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온전히 혼자서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의 날씨를 이해하고 온도에 맞는 옷과 그 다음에 또 갖춰야 될 장비 네.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해서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돼서 본인이 파악하기 전에는 관심이 있기 전에는 정말 필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거이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지난번에 그 에어컨 온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왜 저희 네. 한번 수업한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더울 때 온도를 내려야 하는지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최고가 29도다 했을 때 우리가 반팔을 입어야 할지 점퍼를 챙겨야 할지 이제 이런 어떤 그 날씨와 내 생활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 아직 이제 그런 경험이 물론 있고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직 조금 서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말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그죠. 내가 비가 네. 온다 그래서 우산을 챙기거나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진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아이들은 사실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반복을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또 장점이 뭐냐면 그거를 꼭 해야 되는 어떤 그쵸. 습관이 딱 잘 네. 들어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어디 외출하거나 혼자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하려면 평소 생활에서 어떤 미션들이 좀 아이한테 들어가야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까요? 일단 어딜 나간다 하면 음. 나가기 전에 왜 신발 신고 뭐 그런 열쇠 챙기고 이런 것처럼 나가기 전에 날씨 어플을 한번 보고 오, 오늘 그거 날씨를 좋네요. 확인하고 비가 오는지 내가 나가 있는 시간에 아니면 바람이 부는지 이런 걸 음. 먼저 확인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어디 잠깐 마트에 나갈 수도 있지만 장거리 이랬을 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외투 입고 항상 챙기는 것처럼 오늘의 날씨 볼까? 그래서 어플 키게 하고 아니면 네이버에 오늘의 날씨 보게 해서 그때부터 다 가르쳐주면 애들이 이제 머리가 네.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또 안 볼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오늘 몇 도래? 아니면 오늘 비 온대? 그거까지만 확인하게 하면서 조금 더 친숙해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여기에 그 픽토그램을 보시면 이제 강수 확률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선생님 지금 얘기 온도하고 강수 확률인데 이게 참 말이 어렵잖아요. 강수 확률. 그러면 퍼센트가 이를테면 30%다 했을 때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사실은 30%라고 해도 50% 미만이면 사실은 비가 안 온다라는 생각과 50%가 넘으면 비가 온다라는 저희들은 대략의 어떤 감이 있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을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자녀들을 지도할 때도 50 이상이 됐을 때 야 오늘은 50 이상 되니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산을 챙겨주니까 그런 기준도 사실 조금 대략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도 아이들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을 해도 선생님 자녀한테 네. 이런 거 얘기하시나요? 그냥 오늘 비 오니까 선생님이 알고 비 오니까 너 우산 챙겨가 이렇게 끝나지 않나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아침마다 날이 흐리면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아침도 좀 그랬는데 눈을 떴는데 평상시보다 좀 어둑어둑한 날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날은 날이 흐린 날인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직감을 하고 오늘 비가 오려나? 엄마 오늘 비 온대?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제서야 제가 찾아보는데 오늘 이후로는 네가 알아보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한 그 날은 이제 아이가 감지를 하고 그쵸. 이제 뭔가가 조금 다른 날이랑 다른데 뭐 이제 요런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저희 아이들 워낙 무방비 상태라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학교에 안땡땡 선생님 아시죠? 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약국이라고 해서 선생님 가방을 보면 맞는 정말, 가방이죠. 정말 만물상이에요. 도라에몽. 그래서 저는 한 번 그런 얘기, 와 선생님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은 정말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데일밴드 하나부터 네. 붕대까지 다 나옵니다. 옆에는 우산과 또 심지어 그 햇빛이 땡땡 내려치는 날 네. 혼자 양산을 들고 다녔다지요. 그래서 양산, 좌우 양산, 우산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성격이잖아요. 꼼꼼한 성격, 그렇죠. 대처를 잘하는 성격, 또 그런 것들 맞으면 어때? 그치만 이 기준을 저희 아이들한테 세우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래도 안땡땡 선생님 같은 습관을 기르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런 습관이 들여놔도 아이들의 성향마다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으니 선생님 맞아요. 말대로 우선은 어떤 그 조금 빡빡한 룰을 가르쳐 주어야 친구들이 나중에라도 조금 해이해졌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챙기더라도 이런 습관들이 유지가 되기는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연관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챙긴다고 해요. 괜찮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챙기기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죠. 더 비가 우픈. 설마 우산을 펴고 접지 못해서? 네. 아, 정말로 그럴 수도 실제로 있겠네요. 있어요. 저희 아이들 중에
소근육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몇 번 우산을 켰을 때 버스를 타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접어서 타는 거에 대한 실수가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두려움이 많으면 아예 우산을 안 챙기고 비를 맞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우산을 폈다 접었다 하거나 또 급박한 상황에서 우산을 빨리 접는 폈다 접었다만 아니라 빨리 접고 빨리 피는 아니면 그런 친구들의 우산은 조금 더 쉬운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디테일하게 연습시켜 주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있어요. 네. 보면은 요즘 우산이 초소형이라 그래서 3단 우산 많잖아요, 네. 선생님. 근데 사실 저도 펼쳐보면 3단은 어려워요. 두 번, 세 번. 저도 버스 탈 때 항상 긴장해요. 안 꺼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또 자동이 있긴 한데 버튼 누르는 게 쉽지가 맞아요. 않죠. 접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 가장 좋은 건 가장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저희 왜 비닐 우산 같은 비닐 거 우산 있잖아요. 같은 거. 그냥 수동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할 것 같기는 근데 해요. 또 그거를 이렇게 하고 들고 손잡이를 들면 아이들이 좀 부피상, 네. 부피상 그렇기는 한데 정말 선생님 어쨌든, 얘기대로 네. 펴고 접는 게 어려워서 우산을 안 쓴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산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우산 말고 뭐 비닐 모자 이런 거 어때요? 우이도 좋기는 하죠. 근데 근데 젖은 우유를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닦지 않고 가방에 꾸겨 넣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문제. 아니, 하긴 근데 그게 있어요.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단 일상 자립을 할 때 아이가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도구를 제시하거나 대처보다는 일단 그거를 사용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게 먼저다. 네, 정말 신체 기능이 아예 안 되는 친구 외에는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떤 기능이 되고 어떤 기능이 안 되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안 되는 부분을 무조건 이제 어떤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직접 선생님 말씀대로 안 되면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그럼요. 아이들이 처음엔 어렵지만 좀 그럼요. 해결할 그 날이 반드시 오죠. 그래서 당연하죠. 오늘 뭐 이제 저희들이 뭐 이런 어떤 온도의 그 날씨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픽토그램을 읽는 방법, 온도와 또 그 강수량, 그거 정도 읽는 것들은 저도 당장 내일 이제 저희 반 친구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나오는 습관을 좀 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또 조회 시간에도 네. 핸드폰 내기 전에 또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기록해 보기. 네, 그것도 굉장히 그죠? 좋을 것 같아요. 성장일기의 기록. 너무 네, 좋은 네. 아이디어 많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네. 어떨까요?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이제 그 주간 날씨 표가 월요일부터 이제 한 2주간의 표가 있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내일의 예상 최고 기온은 몇 도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왼쪽에 17% 31. 그러면 왼쪽은 최저 기온일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최고 기온.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최고 기온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도일까요? 31도죠. 네, 정답은 최고 기온인 31도가 되겠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2번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2번은 토요일 일기예보는 보기와 같습니다 해서 토요일 날에 일기예보에 표시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 그림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다가 오후에 갠다. 뭐 내지는 뭐 오후에 비가 그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이 그림에 대한 일기예보 그림 표시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네요. 네, 요거는 사실 비가 오다가 개일 수도 있고 개이다가 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3번은 선생님이 네. 아버지께서는 비 올 확률이 50%가 넘을 경우에는 캠핑을 미루자고 하십니다.
자, 1번.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2번은 진인의 가족은 이번 주에 캠핑을 갈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비가 오후에는 60%올 확률이니까 아버지는 50% 이상 오면 네. 안 간다 했으니까 안타깝지만 갈 수가 네. 없네요. 근데 또 어떤 아이가 이제 오전에 30%를 보고 아빠 30%니까 갈 수 있지 60% 않아요? 되기 전에 갑시다.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참 이 하나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눌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생활의 상식들을 정말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들여다보면 그럼요. 설명할 것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루다 생활백서는 이렇게 날씨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루다 생활백서